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가짜뉴스를 주제로 세계화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조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설문조사 시의 질문 중 하나인 귀하는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기자님들 27분 모두가 그리고 일반인들 47분 중 37분이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짜뉴스의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사실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에 열린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범주에는 허위정보, 거짓정보, 오인정보, 루머와 유언비어가 포함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자면 허위정보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는 정보로서 대상을 속이기 위해 숙고해서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정보를 뜻합니다. 거짓정보란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말합니다. 오인정보는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머와 유언비어는 근거 없이 퍼지는 소문 등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경제와 관련된 가짜뉴스 사례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짜보도 자료로 인한 나스닥 시장 대혼란입니다. 이는 나스닥 상장사인 에뮬렉스가 2000년 8월 25일에 가짜보도 자료로 인해 주가가 50%가량 폭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 연방수사국과 미 증권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98, 99년도에 경영실적이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정치 관련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시위자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스포츠 연예 관련으로는 최근에 있던 이건희 회장 유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후 이건희 회장의 유서라고 밝혀진 내용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역시 실제 본인이 직접 적은 유서가 아니라고 삼성 측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질병 관련으로는 고농도 알코올 논란으로 이는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거짓 정보가 퍼져 세계적으로 최소 800여 명이 죽고 5,8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련 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SNS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는 2,300여 개로 파악되었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의 관련 법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의 법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안이 존재합니다. 이는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는 형법 제314조 1항인 업무방해죄입니다. 이는 언론사를 사칭해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인 전기통신기본법입니다. 이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법안들은 가짜뉴스 처벌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국내 법안도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법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에는 네트워크 진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 내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혐오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된다는 법안입니다. 프랑스에는 정보조작 투쟁법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삭제 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징역 1년과 벌금 7만 5천 유로, 하나로 약 9,700만 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싱가포르에는 허위조작정보법이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8억 5,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을 일반인들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라입니다. 해당 뉴스를 작성한 매체가 이름만 유사한 기관들을 사칭하고 있지 않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자를 확인하라입니다. 해당 뉴스나 정보에 저자의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실제 하는 인물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의 동영상, 사진에서 발생 시간,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정보도 찾아보아라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루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는지 확인하라입니다. 허위 정보들은 공격 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감정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불안감이 심한 정보라면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뉴스와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땐 SNU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러 뉴스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해당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여러 뉴스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놓았기에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가짜뉴스를 단별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바람을 이야기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